여기 기묘한 기업이 있습니다. 사업 분야가 매우 다양한데 악기, 가구, 엔진, 선박, 골프채, 욕실 설비 등 수많은 분야에서 중간 이상은 하고 있다는 게 기묘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여러 사업 분야로 확장해 나가는 건 흔한 일이지만 이렇듯 대부분 쓸만하게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목을 보고 이미 아셨겠지만 이 기업의 이름은 야마하입니다. 악기에 워낙 유명하고 과거엔 오토바이도 잘 나갔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야마하 욕조라든지 골프채, 요트 등 많은 분야에서 활발한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것들은 대체 뭐하는 놈들이길래 악기랑 오토바이를 함께 만들지? 욕조는 또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대기업들이 문어발 확장을 하는 건 새삼스럽지 않지만 야마하의 문어발엔 약간 흥미로운 점이 있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1897년은 우리에게는 조선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던 해였습니다. 가슴 아픈 국내 사정과는 별개로 일본의 하마마치라는 도시에서는 야마하 도라쿠스라는 오르간 수리공이 일본 악기 제조 주식회사를 창립하게 되는데 훗날 야마하라는 기업의 전신이 됩니다. 오늘은 골치 아픈 연도나 설명은 자제하고 가급적 흥미 위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창업자인 야마하 씨는 의료기계 수리공이었습니다만 어느 날 한 초등학교의 오르간 수리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악기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당시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던 오르간들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수리를 하다 보니 내부를 잘 알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설계도를 한번 그려보게 됩니다. 야마하 씨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면 수리만 할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1887년 그렇게 일본 최초의 리드 오르간이 탄생하게 됩니다. 어렸을 적 교실마다 있었던 풍금 기억나시죠? 페달을 밟아야만 소리가 나던 이게 리드 오르간입니다. 그렇게 오르간을 생산하다 보니 야마하 씨는 이 정도 기술이면 피아노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00년 업라이트 피아노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 그랜드 피아노도 생산하게 되죠. 사업은 날로 번창하게 됩니다. 피아노나 오르간을 만들려면 목공 기술이 필요한데 많이 만들다 보면 노하우가 쌓여가겠죠. 필연적으로 다양한 악기를 만들게 될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니 생략하기로 합니다. 야마하 씨는 악기를 만들다 보니 축음기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까이 거 뭐 대충 나무 깎고 톱니바퀴 몇 개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1922년 핸드와이드 축음기를 출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평범한 피아노 제조회사의 성장기인데요. 이제부터 왜 이것저것 만드는 회사가 되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악기 잘 만들고 있던 야마하는 앞서 말씀드린 목공 노하우로 간간히 가구도 만들고 있었는데 당시 일본 제국은 얘들이 나무를 깎아서 이것저것 잘 만드네? 그럼 전투기 프로펠러도 나무로 만드니까 만들어 와라 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시키는 대로 프로펠러를 만드는데 테스트를 해보려면 프로펠러를 돌려볼 엔진이 필요하잖아요. 엔진을 빌려와서 검수를 하는데 이놈의 엔진이 자꾸 고장나는 겁니다. 그때마다 새로 받아올 수도 없는 거고 직원들은 그렇게 서서히 엔진 수리에 고인물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전투기 프로펠러가 금속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금속 프로펠러도 만들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자꾸 고장나는 엔진이 짜증나서 직접 만들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야마하는 엔진 제조 기술과 금속 주조 기술을 가지게 됩니다. 세계 깡패 미국에게 참교육을 받은 일제의 무제한 항복으로 전쟁은 끝이 나게 되고 미군정에 의해 전범 기업으로 분류된 야마하의 기계 설비들은 몰수당하게 됩니다. 야마하는 설비와 기술을 평화적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려받게 되는데 악기와 전혀 관계없는 공장들을 활용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피아노 말고 지금까지 배운 걸로 새로운 사업을 해야겠는데 얘들아 우리 오토바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하여 야마하 발동기 주식회사를 만들고 1955년 YA1, YB1이라는 모델을 출시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나름 잘 나가던 오토바이는 훗날 혼다와 싸우다 개박살이 납니다. 어느 날 회장님이 수입산 보트를 타고 휴양을 즐기시는데 이게 영 시원치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엔진 잘 만들잖아. 보트 엔진도 만들지 뭐. 만드는 김에 보트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1960년
해양 엔진과 보트를 만들게 됩니다. 당연히 배를 만들 때 필요한 강화 플라스틱 기술을 얻게 되죠. 그리고 낚싯배와 요트 등 평화적으로 물 위에 떠 있는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의 선박으로 물놀이를 즐기시는 회장님. 아, 물놀이가 재미는 있는데 좀 피곤하네. 중간에 쉬었다 갈 곳을 만들자. 1964년 리조트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오토바이 엔진만 만드실 거예요? 묻고 더블로 가. 1967년 차량 엔진을 만들어 도요타에 납품하게 됩니다. 이니셜 D라는 만화 아시나요? 주인공의 차량이 바로 야마하 엔진을 얹은 희대의 명차 A86입니다. 또 포드나 볼보에도 엔진을 납품하게 되죠. 기술이 좀 남는데 겨울에도 팔릴 만한 거 만들어야 하지 않겠니? 1968년 스노우모빌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회사 이름이 뭐야? 야마하 발동기잖아. 탈 것 말고 모터 들어가는 거 더 없어? 1969년 다목적 엔진을 개발하고 이후 물펌프, 제설기, 잔디깎기, 발전기 등을 출시하게 됩니다. 야마하 발동기가 이렇듯 다방면으로 확장하는 동안 야마하 본사는 무엇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악기를 많이 팔려면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가 직접 연주자를 만들어내자. 1954년 야마하 뮤직스쿨을 만들어 교육을 시작합니다. 우리 목공 스킬 꽤 찍었는데 악기만 만들기는 아깝지 않냐? 가구 말고 뭐 없어? 1959년 양궁용 활을 제작하고 승승장구합니다만 훗날 사업을 한국 기업에 매각하고 철수하게 되긴 합니다. 일본이 양궁 강국이었다면 지금도 잘 나가고 있었겠죠. 얘들아, 또 뭐 없어? 1961년 스키 장비를 출시하게 됩니다. 발동기 애들 강화 플라스틱 기술 있던데 이걸로 뭐 만들 거 없어? 1964년 FRP 욕조를 만듭니다. 1974년엔 수영장 풀도 만들게 됩니다. 이 밖에도 테니스 라켓, 골프채, 골프카트, 레이싱 카트, 산업 로봇, 헬멧, 무인 헬기, 전동 휠체어, 물고기 사료기, 풍력 발전기 등등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 야마하라는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음악에 관련된 거의 모든 사업 분야에 야마하는 진출해 있습니다. 보컬로이드 기술도 야마하가 만들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시우 선생님도 야마하의 기술로 노래하셨고요. 슈퍼스타 하츠네 미쿠도 당연히 야마하의 기술로 노래하십니다. 메인보드에 야마하 사운드 칩셋 달려있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 정말 안 만들 것 같은 방음벽도 야마하가 만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재미로 알아본 야마하의 성장 과정이고 실제로 저런 이유 때문에 제품을 출시하진 않았을 겁니다. 치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제품을 출시했겠죠. 실제 창업자인 야마하 씨는 처음 오르간 수리를 의뢰받았을 때 며칠 동안 들여다보고 겨우 수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악기 제작을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가 전문 지식도 쌓았고요. 운이 좋았다거나 심플하게 이뤄낸 성공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은 대부분 인수합병이 핵심이죠. 유망하거나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을 인수하거나 망하게 해서 흡수하는 방식으로 몸집을 불리게 마련입니다. 전문성이나 경영 철학이 생기기 힘들겠죠. 필요한 만큼 쓰고 버리거나 다른 곳에 매각하는 이야기를 너무 자주 봐왔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야마하라는 기업은 문어발을 넘어 말미잘식 확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구잡이로 사업 확장을 한 것 같았지만 자신들의 기술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는 촉수를 뻗지 않았습니다. 국내로 비유하자면 야마하 떡볶이라던가 야마하 바게트, 야마하 택배 등 재벌들이 돈이 될 것 같으면 득달같이 달려드는 것들 있잖아요. 자본력만 있으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요. 모노주클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손톱깎이 하나를 만들더라도 혼을 담아 만든다는 일본의 장인 정신을 의미합니다. 과거 제조업으로 명성이 높던 일본의 자존심을 상징하기도 했던 말인데요. 물론 지금은 과거의 영광입니다만 장인 정신으로 야마하를 이해하려 해봐도 조금 이상합니다. 제조에 혼을 담아 만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는 일본 기업들에 비추어 봐도 파격적이고 공격적인 확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들 수 있다는 것과 수익성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공격적인 확장을 했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확장만을 했던 야마하. 장래가 보장되지 않은 사업에 아낌없이 기술 투자를 하는 야마하. 최고의 제품들만 생산하지는 않지만 어떤 분야의 제품을 구입하던 중간 이상은 하는 야마하. 오르간 수리로 시작했지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재미있는 기업 야마하였습니다.